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술 창업 사례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입니다. 오늘 청중분들께서 이제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뭐 교직원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향후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한번 이제 재밌게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연구실 다니기 전 그리고 연구실 다니던 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창업 초기,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조금 이제 성장기에 들었는데 이제 이런 성장기에 대한 얘기까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빌테크는 지금 서초구 양재동에 있고요. 이제 원래는 연세대 공학원에 있었는데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양재동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직원은 약 50명 정도 저희가 있고요. 이제 주요한 사업 분야는 이제 공간 정보나 자율주행, 뭐 로보틱스 이런 분야를 주요 사업 분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이제 저희가 창업을 2017년도에 했고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이제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수료까지 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나 뭐 위벤처스, 네이버, 현대자동차 이런 유명한 SI나 FI로부터 저희가 약 80억 원 정도 누적 투자를 받았습니다. 뭐 그 후에 이제 저희 회사가 매출을 27억 원을 작년에 달성했고 올해는 약 40억 원 정도 달성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제 주요한 서비스는 자율주행이나 어떤 로봇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고정밀 지도,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지도 제작 장비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우리 회사의 이제 경쟁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밀 지도나 라이다 데이터 처리하는 AI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다양한 어떤 뭐 중소 스타트업, 뭐 대기업 저희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정말 많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기술력 검증된 스타트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이제 저희 모빌테크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2017년 4월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해에 이제 네이버 캠퍼스 테크 어택 이라고 하는 이제 네이버 캠퍼스 테크 어택이 우리 대학원생들 창업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이제 어떤 좀 보육이나 어떤 엑셀러레이팅을 받았고요. 우리 회사가 이제 창업을 함과 동시에 저희는 3차원 라이다라는 어떤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AI 기술을 만드는 곳인데, 이 3차원 라이다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미국의 벨로다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창업과 거의 동시에 이제 미국의 벨로다인과 MOU를 맺고 어떤 국내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판로 확보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엘레플리카라고 하는 3차원 스캐너를 출시를 하고, 다음 해에 저희가 네이버와 현대자동차로부터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시드 투자 받은 거를 발판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중기부의 팁스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어떤 기술 개발 자금들을 이제 유치를 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뭐 어떤 국토부와의 활동, 그리고 이제 글로벌 라이다 이제 두 번째 회사인 이제 허사이 라이다와 MOU를 맺고 저희가 또 그쪽도 뭐 기술 지원이나 공동 제품 개발 등을 하면서 점점 회사를 확장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희가 뭐 우리은행이나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FI들로부터도 투자를 유치를 해서 점점 회사가 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올해 초에 CES 2021년도에서 저희 LC 로컬라이저가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하는 어떤 영광을 얻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와 이런 고정밀 지도, 이제 3차원 지도를 확장하기 위한 MOU를 맺고 저희 서비스를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회사 이제 당연히 저희가 기술 창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재산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저희가 총 등록 특허가 17개가 되고 지금 출원은 30개가 넘게 해가지고 정말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회사가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떤 창업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제 우리 모빌테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벨로다인 라이다, 그리고 이제 허사이 라이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라이다 회사들로부터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자율주행이나 AI 관련된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과도 정말 많은 레퍼런스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창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그때 이제 들었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학부를 2007년도에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넘어갈 때쯤에 이제 애플에서 뭐 아이폰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창업을 해서 어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연구실 가서 공부하고 취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아이폰과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이 막 창업을 해서 좋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조금 욕심이 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어떤 방학 때 제가 이용해서 막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터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게 열심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교환학생 1년 마치고 와서 2012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제가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저희 연구실이 이제 제어공학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제어공학,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어떤 발전기를 설계를 좀 했고, 그 후에 뭐 드론 제어나 그다음에 이제 슬램이라고 하는 어떤 로봇에서 활용되는 측위와 매핑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17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학교를 한 10년 정도 다니고 이제 학교에서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실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런 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뭐 나름의 어떤 창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도 뭐 회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뭐 어떤 그 이면에 있었던 거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사 같은 거를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저런, 지금은 이제 편의점에 많이 팔죠. 그때는 이제 안 팔았는데 저런 거를 이제 막 간단한 어떤 뭐 식품이나 뭐 이렇게 뭐 공산품 같은 거를 이제 수입해서 팔고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막 방학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저런 것도 팔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이렇게 단순하게 저런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뭐랄까, 그냥 판매하는 거지 어떤 나만의 어떤 독특한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뺏길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나름 그래도 연대에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내가 능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인데, 그냥 아무나 팔 수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좀 좋은 능력치가 있는데 왜 남들이랑 동일선상에서 내가 어떤 뭐 물건 장사하는 거를 시작을 해야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좀 기술을 가지고서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그다음에 내가 좀 따로 공부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팔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는 게 뭐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주유소 가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2007, 8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뭐 주유소 가격을 핸드폰으로 보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 가격을 핸드폰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차계부, 그래서 기름을 얼마 넣고 연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이런 주차장을 찾아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거를 계속 키웠으면은 제가 오히려 뭐 더 잘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저런 좀 시장에 없던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제가 저런 거 개발하면서 필요했던 뭐 간단하게 뭐 커피값, 그다음에 뭐 노트북값, 그다음에 뭐 제 생활비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때도 또 느낀 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내가 조금 앞서서 해서 그렇지, 사실은 기존에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나만의 어떤 기술로서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학원을 빨리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뭐 이걸 보시는 아마 대학원생들은 정말 잘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는 저희 연구실 제어공학 연구실인데 저는 자율주행차 제어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연구실에 사실은 갔어요.
근데 이제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부생이 연구실 딱 왔는데 뭐 저런 거를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일단 연구실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연구실에서 필요한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율주행차 하고 싶어서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 어떤 저런, 지금 저 그림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게 바다에 띄워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파력 발전기라는 시스템인데요. 저건 이제 외국 제품인데 저렇게 이제 바다에 띄워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기를 만드는 일을 제가 처음에 이제 석사 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서 저기 보이는 뭐 코딩을 한 게 아니고 어떤 기계 장치를 설계를 하고 저 기계 장치 안에 들어가는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를 막 설계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때는 제가 솔리드웍스라는 걸 썼었는데 이제 3D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저런 이제 기계 장치를 만들어내고 그 주문에서 오면 조립해서 실험해서 실험 결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발전기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만들어야 더 작은 사이즈에서 더 높은 효율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하고 싶었던 연구는 자율주행이었고, 그 다음에 하게 된 연구는 신재생 에너지였고, 그걸 좀 하기 싫었지만 거기에서 뭐 이런 뭐 기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뭐 드론과 저런 슬램이라는 분야를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고, 실제 사실 창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구실에서 이제 제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제안서 작성하는 거, 우리가 뭐 R&D 사업 지원해서 제안서 작성하고 발표자를 만들고 이제 교수님이랑 학생들 이제 막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여기 그림은 없지만 제가 연구실 다니면서 막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저희가 트라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걸 왜 하냐,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나 했는데 사실 저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뭐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창업을 딱 결심을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니, 나는 회사 경험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뭐 제가 어디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원을 간 게 아니고 그냥 학부 때부터 쭉 그냥 전 연세대에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해봐야지 내가 뭐 회사의 뭐 조직 관리나 이런 걸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내가 해본 거는 우리 연구실 관리 정도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막상 제가 나와서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냥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회사 경험 안 해보셔도 되고, 오히려 회사 대기업 경험 해보고 나오시면 이 창업할 만한 용기가 더 없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초반에 제가 많이 있었던 일들이, 초기 설립할 때 우리 멤버들끼리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좋을까. 저는 연구원이고,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연구를 계속 해야지. 왜냐면 내가 기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연구를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럼 나가서 영업이나 뭐 대표나 관리나 이런 거 나 못 할 것 같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대표를 하고 뭐 연구 관리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팀 빌딩을 하실 때 뭐 기술 담당과 뭐 대표와 이런 게 있을 텐데, 창업을 그래도 제일 세게 결심하신 분이 대표가 되셔야 되고, 우리 팀에 분명히 대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훨씬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그분한테 기술을 다 맡기시고 대표가 나머지를 처음에 다 해주셔야지 돼요. 제가 처음에 설립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표가 일단 자본금 제일 많이 내고, 그리고 그 많이 낸 만큼 지분도 가져가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VC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대표가 처음에는 막 8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표가 그만큼 자본금도 되시고, 그리고 나서 그만큼 지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팀빌딩에서 트라이 했는데 언제 다시 그냥 하지 말고 다시 학교로 가든지 회사 가든지 해야 되냐? 자본금 다 쓰시면 그냥 딱 깔끔하게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사업을 제가 설립을 하고, 저희도 진짜 뭘 많이 했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공학원이고 왼쪽에 아래 있는 사진은 송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다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실험을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캐너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저렇게 뭐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 설계하면서 배웠던 그런 설계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타입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희 이제 첫 스캐너 제품까지도 제가 설계를 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시점에서는 저는 내가 파력 발전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왜 하나 싶었는데 저때 나서 보니까 그때 그런 게 공부했던 게 나름 그래도 도움이 돼서 저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 제품이 나오고 저 제품이 시장에서 워킹하기까지 진짜 뭘 많이 했어요. 제 생존을 위해서 뭐 저 제품 연구뿐만이 아니라 뭐 나가서 뭐 용역 개발도 해주고 스캔도 해주고 하면서 첫 투자 유치가 될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버텼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가 되기 전에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요새는 정말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사실 그게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우리 예비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디딤돌 이런 그 지금 화면에 K 스타트업 제가 화면 캡처해 놨는데 K 스타트업에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 저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처음에 저희도 받았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꼭 K 스타트업에 있는 거 다 챙겨서 받으세요. 저게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다 챙겨서 받으시고 조금만 이거 서류 작업 하실 줄 아시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혹하게 하는 아이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여기 오늘 컨셉이 뭐예요? 연구실에서 창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기술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우리가 문서 작업만 하면 다 저런 지원금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금들을 가지고 어떤 시드 투자 받을 수 있는 데모를 준비하고 어떤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마련을 하셔야지 되고 굳이 처음에는 저는 나가서 시드 투자 받으려고 고생을 하시기보다는 저런 창업 지원 사업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같은 기술 창업하는 회사들은 처음에 그런 무리한 밸류로 시드 투자 받지 마시고 뭐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버티시면서 투자 유치까지 가시면은 지분을 이렇게 아끼면서 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오른쪽에 보시면 18년도 5월에 네이버 투자를 받을 때까지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한 30억 밸류에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 제가 나가서 평가받았던 그런 밸류보다도 이렇게 잘 평가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까지는 저런 지원 사업이나 뭐 자본금으로 버티면서 이제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즘 얘기로 좀 넘어가면 그때 시드 투자 이후에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잘 풀렸어요. 저희가 왜냐면 시드 투자로 투자해 주신 네이버, 현대자동차 너무 좋은 투자자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검증해 준 어떤 우리 회사의 기술을 통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우리 영업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사례들을 정말 많이 늘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지도 그리고 어떤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이렇게 두 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제가 저런 스캐너를 만들었지만 사실 스캐너가 되게 비싸요. 저게 제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막 3,4천만 원씩 하니까 어디서 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캐너 판매가 잘 안 돼서 저희가 피보팅을 한번 해서 이런 지도 데이터 쪽으로 저희가 피보팅을 해서 지금은 스캐너 판매도 하고는 있지만 주 사업은 이런 지도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지도 사업을 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사람이 보고 있는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로는 이 도시 환경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지도처럼 막 3cm 정밀도로 나오는 이런 고정밀 지도가 있어야지만 뭐 어디에 차선이 있는지 어디에 신호등이 있는지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도 어떤 레퍼런스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지도가 필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아까 제가 연구실에서 슬램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저 지도와 같이 엮어서 돌아가는 저 고정밀 위치 측이 기술 또한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해서 저희가 데이터 사업 쪽으로 옮겼는데 자율주행 이런 데모나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어떤 GPS가 수신이 잘 되는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상용화 되려면 야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실내도 들어가야 되고 지하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테헤란로 같이 GPS 잘 안 되는데도 확실하게 위치를 잡아서 돌아다니는 기술이 필요해서 저희는 고정밀 지도랑 고정밀 위치 측의 기술을 저희가 어떤 서비스로 지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서는 뭐 되게 명백해요. 스마트 시티 어떤 설계하고 인프라적인 성격에서 고정밀 지도가 있고 그 안에 변화되는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어야지만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고정밀 지도를 지금 되게 사업화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 안에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스캐너 제품들을 사업화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스캐너들을 만들어서 뭐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했더니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우리 연구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예산을 쓰려면 뭐 RFP를 올리고 뭐 그게 이렇게 뭐 내년도 사업으로 돼서 나오고 하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막 1년 반 정도 걸려야지만 이렇게 도입하고 싶은 장비들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2년 정도, 사실은 1년 정도 트라이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피보팅 했는데 한 2년째 되니까 이제 그런 예산들이 막 돌아와서 요새는 저런 스캐너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배낭에 매는 거, 뭐 드론에 장착하는 거, 그 다음에 ATV 형태에다 장착하는 거, 이렇게 저런 다양한 형태의 스캐너들을 회사에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떤 공간이든지 이제 우리 회사는 다 고정밀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정밀 측위 솔루션 또한 이제 저희가 시장에 이제 선보이고 있고, 저거는 이제 고정밀 지도가 있을 때 GPS가 없이도 정말 높은 정밀도로 이제 측위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제 저런 제품이 사실은 뭐 시장에 이렇게 딱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2021년도 CES에서 이제 수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의 고정밀 지도와 저 측위 솔루션은 뭐 상암동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뭐 배달 로봇들, 그 다음에 뭐 배달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배달 로봇들에도 저희가 장착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언맨 솔루션과 상암동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배달 업체랑 뭐 건국대에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교 엘리웨이 쪽에서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스캐너에서 이렇게 좀 꼽히지 못했던 이런 어떤 사업적인 성과들이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시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레플리카 시티라고 이제 3D 지도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주로 사업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를 쓰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3D 지도 쪽에도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3D 도시 데이터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레플리카 시티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 전체를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일부분 뭐 상암동이나 뭐 강남 쪽밖에 저희가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시면 뭐 날짜별로 변화하는 어떤 도시의 모습을 3D로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도시 계획이나 뭐 메타버스 컨텐츠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HD 맵 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공공행정을 위한 시설물 관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 라이다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운행하면 저렇게 이제 3D로 주변 환경이 재구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카메라까지도 장착이 돼 있어서 어떤 그 실사 색깔이 들어가 있는 3D 지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3D 도시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동영상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여기 상암동 환경은 GPS 써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유리로 된 건물이 많고, 상암동 또 특히 방송국이 있어서 GPS 신호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GPS 기반의 어떤 로봇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빌테크는 3차원 지도와 이제 매일 업데이트되는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서 저런 이제 모빌리티가 활용할 수 있는 지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평면 지도에서는 저런 어떤 뭐 도로의 뭐 단차나 연석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뭐 로봇이 주행하기에 솔직히 뭐 불가능한 데이터인데, 이제 저희 모빌테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정밀 공간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런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을 어떤 상용화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모빌테크는 이런 사람만 보던 어떤 지도에서 이제는 사람도 보고 로봇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모빌테크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지도에 포함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3개를 다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더 저렴한 하드웨어로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좋은 자율주행 그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정밀 지도의 정확성,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지도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 이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수작업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AI를 활용해서 뭐 시멘틱 매핑이라든지 뭐 기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도 제작하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뭐 한 달 이상 걸리던 프로세스들을 하루 안에 제공할 수 있게끔 해보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신성도 기존 지도 데이터들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막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데이터들만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모빌테크는 뭐 매일 단위로 어떤 갱신이 되는, 바로 우리 서비스 들어와서 보면 바로 어제자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지도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확장성. 그래서 저희만의 데이터가 되면 안 되고 자율주행차도 쓰고 로봇도 쓰고 뭐 어떤 지자체도 쓰고 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도 잡아서 저희가 총 4가지 지표에서 집중을 하면서 R&D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모빌테크 비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빌테크는 이 전국에 대한 이제 정밀 지도,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한 정밀 지도, 그 다음에 매일 갱신되는 지도.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이 이제 물류에 나오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새벽에 안 오면 답답해 하잖아요. 이제 지도도 매일 갱신되지 않으면 답답해 하시게끔 저희는 이제 매일 갱신되는 지도를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디에 있든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GPS가 있든 없든 정확하게 내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뭐 구글에 버금가는 이런 지도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창업 사례 발표는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이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